자, 지난 시간에 뭘 했냐면 그램-슈밋 프로시저에 대해서 했어요. 그죠? 그램-슈밋 프로시저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원래 그램-슈밋 프로시저는 벡터에서 있을 수가 있어. 벡터에서 존재를 해요. 벡터의 어떤 이렇게 막 벡터의 행렬, 로우 벡터, 예를 들어 V1은 뭐 2, 3, 뭐 마이너스 1 뭐 해갖고 이런 식으로 쭉 있는데 또 V2는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하고 V3 있고 V10이 있고, 이렇게 주어진 세트의 이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를 무엇인가로 표시를 하려고 그래요. 무엇인가로 표시하려고 하냐면은, 예를 들어 V1은 A1 그 다음에 U1 플러스 A2 U2 플러스 AN UN, V2는 B1 U1 플러스 B2 U2 해서 V10은 예를 들어 G라고 합시다. 이런 형태로,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였냐면 U1, U2, UN, U1, U2, UN, U1, U2, UN, 마치 X축, Y축이 있듯이 이것은 U1축, U2축 해갖고 N개의 축으로 나온 거에 리니어 썸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그렇죠? 그래서 이 U1, U2, UN 이런 거를 뭘로 내가 잡아야지 될 것이냐, 그거를 잡는 방법, 그 잡는 방법을 arbitrary하게 잡지 말고 어떤 좀 우리가 좀 쉽게 잡을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 방법이 그램-슈밋 프로시저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리니어 엘지브라에서 나왔던 거를 우리 신호 관련돼서, 신호도 여러 개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우리가 보려고 관심 있는 거에 어떤 파이나이트 세트의 시그널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U1, U2, UN처럼 이러한 기본적인 시그널들을 우리가 책정할 수 있다라면, 즉 P1, P2, 그때 우리 수업 시간에 psi 썼죠. psi 1, psi 2, psi 3 해갖고 그러한 것들의 어떤 웨이티드, 이런 웨이트가 있다는 거죠. A1, A2 이건 그냥 웨이트, 그냥 어떤 가중치가 되는 거죠. 그거의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시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가 바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할 건가, 그걸 찾아내자. 그거가 이제 그램-슈밋 프로시저다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U1, U2, UN 이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베이시스 벡터라고도 말을 하고, 그렇죠? 베이시스 벡터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서로 간에 U1과 U2 간에는 서로 또 오소고널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U1, U2 오소고널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두 개의 이너 프로덕트가 0인 경우를 우리는 오소노멀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K라고 하고, 여기를 M이라고 하면 K가 M하고 다를 경우에는 0이 되고, 그렇죠? 같을 경우에는 우리는 1이 되도록 만든다라면 얘네들을 이러한 이 셋들 U1 이렇게 N개의 이런 것들은 서로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 오소노멀한 베이시스 벡터다라고 말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오소노멀한 베이시스 벡터다. 물론 이게 1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컨스턴트 값을 가져도 돼요. 컨스턴트 값을 가져도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지만, 그러면 좀 뭔가 좀 이렇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왜냐면 한 방향의 가중치를 일단 주는 거잖아요. 한 축에다가. 그거가 만약에 서로 다르다라면, U1, U2가 있는데 U2는 U2를 이너 프로덕트, 자기 자신 셀프 이너 프로덕트 했더니 예를 들어 뭐 4가 나왔다.
그러면 그 방향에다가는 4니까 제곱한 거가 4라는 소리니까 제곱 안 한 거 하니까 랭스를 따지자면 2가 되겠죠? 그죠? 그걸 우리가 놈이라고 말하잖아요. 놈. 그 놈이 2가 될 텐데 그쪽 놈을 하나 2를 주고 다른 쪽은 1로 주고 다르게 준다라는 건 뭔가 우리가 이 A1, A2를 측정하는 데 조금 그 바로 인투이티브하게 그 값을 느끼는 데 있어서 조금 오스노멀한 것보다는 좀 덜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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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2, UN을 이렇게 오스노멀한 베이시스 벡터로 쓰면은 조금 편리한 점이 훨씬 더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벡터의 형식인데 이 벡터를 우리가 시그널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시그널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S1t 또 S2t 해서 S에 M of t가 있다고 합시다. M개의 서로 다른 시그널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서로 코릴레이션이 될 수도 있고 코릴레이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코릴레이션이 없는 경우를 서로 신호 간에 오소고널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신호 간에 서로 코릴레이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한다고 그랬어요? 두 개를 이너 프로덕트 하면 되죠. 벡터처럼. 그렇죠? 근데 신호의 이너 프로덕트는 어떻게 하느냐? 두 개를 곱해서 주어진 타임 인터벌 동안 인티그레이션 하면, 그렇죠? 정의되어 있는 시간 t, 이 신호들이 정의되어 있는 시간 t 동안 인티그레이션 해서 요게 제로면은 오스고날이고 이게 제로가 아니고 어떤 특정을 가면 그거는 그 값만큼 코릴레이션이 돼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처럼 금방 벡터처럼 내가 이걸 왜 지웠지? 이렇게 n개의 하나의 세트의 시그널들이 있는데 이 시그널로부터 이 벡터의 오스노멀 베이시스 벡터를 알아내서 아까 V1, V2, Vn까지를 그러한 오스노멀 베이시스 벡터의 리니어 썸으로 나타냈듯이 얘네도 SMT를 어떻게 나타내고 싶냐면은 SM1 푸사이 1T 플러스 SM2 푸사이 2T 플러스 SMN 푸사이 N of T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싶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푸사이 1, 푸사이 2, 푸사이 N 얘네들을 뭐라고 할 거냐면 이거 똑같이 쓸 거예요. 오스노멀한 베이시스 지금은 이제 펑션 오브 타임이니까 그냥 펑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테고 또는 여러분들이 저거 시그널이 더 마음에 들어 라고 한다면 오스노멀 베이시스 시그널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푸사이, 푸사이, 푸사이 N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요거가 주어져 있으면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라는 방법이 바로 그람 슈밋 프로시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 예제를 해서 시작을 해볼게요. 자, S1T가 이렇게 디파인이 되어 있고 2, 1, 0 이렇게 되어 있고 S2T는 1, 2 그다음에 1, 마이너스 1 0, S2T 그 다음에 S3T는 2, 3 마이너스 1, 2, 3 S4T 자, 이렇게 되어 있는 4개의 시그널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 M이 지금 이제 4라는 소리죠.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표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푸사이 1, 푸사이 2, 푸사이 N 예를 들어 이렇게 점이 4개 찍어 있는데 얘네들을 이 점을 그때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점일 뿐인데 얘를 수학적으로 표시하자 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 점을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레퍼런스 포인트를 내가 이렇게 축을 이렇게 가져가면 여기서부터 시작해갖고 하나씩 내가 디파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되어 있는 점에 있어서 필요한 오스노멀 베이시스 베타가 몇 개가 지금 필요하겠어요? 이 경우에. 두 개죠, 두 개. 세 개. 만약에 이렇게 앞으로 하나 나오는 축이 하나 더 쓴다라면 세 개가 되겠죠? 그쵸? 근데 세 개가 전혀 필요가 없죠? 그쵸? 만약에 내가 세 개를 쓴다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것 같아? 이거 하면은. 내가 이거를 U1이라고 하고 이걸 U2라고 하고 이렇게 나온 걸 U3라고 해갖고 얘네 점들을 계속 두 개만 필요한데 세 개만 쓴다라면 왜 저러나 싶겠죠. 보면. 왜 세 개를 쓰냐 싶겠죠. 그쵸? 그러니까, 오스노멀 베이시스 베타가 됐든, 오스노멀 베이시스 펑션이 됐든, 우리는 필요한 만큼 최소한의 개수만 찾아내는 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필요한 개수, 최소한의 개수, 그거가 바로 오스노멀 베이시스 베타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주어진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표현을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두 개만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점은 6개인데 나는 두 개만 필요했던 거죠. 그쵸? 그러면 이 n과 이 m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게 더 크게 될까요? n과 m 중에서. m이 적어도, n은 적어도 m보다 뭐 이런 관계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이 n을 뭐라고 할 거냐면은 우리는 디멘전이다 라고 말을 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건 여러분들이 2차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듯이, 그렇죠? 투디멘저널이라고 말을 하듯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4개의 신호가 있는데 S1, S2, S3, S4가 있는데 얘는 기껏해야 디멘전이 얼마가 될까요? 아무리 높아도 4 이하가 되겠죠. 그렇죠? 4보다 크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럼 12 프로시저를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처음 놓는 오스노멀 베이시스 펑션을, 오스노멀 베이시스 시그널을 뭘로 놓는다고 그랬죠? 자, S1부터 시작해갖고 S1의 에너지 이렇게 디파인을 하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S1의 에너지를 구해야 되겠는데 요거는 dt, 그 다음에 S1t를 봤더니 0에서 2까지만 있어서 시간은 0에서 2까지만 하면 되고 여기는 1d 2가 되겠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psi 1t는 루트 2 S1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립을 그려보면 psi 1t는 2,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S1t는 psi 1t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여기 앞에 붙는 웨이트는 얼마가 되겠어요? 루트 2. 그렇죠? 이 루트 2는 어떻게 나왔을까? 이 그림을 보고 나왔죠. 그 그림 말고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봐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프로젝션을 시키면 돼요. 프로젝션을. 이 S1을 psi 1에다 프로젝션을 시키면 되는데 어떻게 프로젝션을 시킨다? 프로젝션이라는 건 둘을 이너 프로덕트 한다는 소리와 똑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뭐가 될까요? 프로젝션을 시키면 0,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얘는 1이 되고 얘는 이렇게 돼서 얼마가 될까요? 이렇게 하니까 얼마가 돼요? 이렇게 되니까 루트 2가 되죠. 그렇죠? 이 값이 바로 이 코에피션트 값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psi 1의 이 정도만큼 이렇게 그림자를 비춰봤더니 그림자의 크기가 이 정도 된다 이거죠. 루트 2로. 그 방향으로만 하나 있는 거라는 뜻에서 프로젝션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너 프로덕트와 이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을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제 psi 2를 구하고 싶어요.
그렇죠? 요것만 가지고 만약에 S2를 표시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요것만 가지고는 S2를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하나의 오스노멀 베이시스 펑션이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때 표시를 D2, DT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요거는 S2에서 C21이라고 했나요? 표시를. 그 다음에 푸사이 1T. 즉, S2를 이 푸사이 1에다가 프로젝션 한 값, 요 부분만을 뺀 거. 그러니까 이 D2T 안에는 뭐가 있냐면 S2의 부분 중에서 푸사이 1에 프로젝션 되어 있는 부분을 다 빼버린 거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 성분을 다 빼버리고 나와 있는 거. C21을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그래서 S2T에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까 지웠던 부분에서 했던 것처럼 이 웨이트는 푸사이 1에 프로젝션 시킬 때 거기에 생기는 그림자의 길이. 그거를 우리가 C21이라고 말을 하자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걸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S2T니까 저기 보면은 0에서 1까지는 마이너스 1이고 푸사이 1은 루트 2분의 1이고 또 1에서 2초까지는 여기 플러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루트 2분의 1 dt다 되겠다 이거죠. 그렇죠? 이거 계산을 해보면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그러니까 0이 되네. 그쵸? 그래서 C21은 0이니까 푸사이 1의 그 방향으로 있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그널의 그 요소가 여기 S2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죠? 그쵸? 그 소리는 뭐냐면 여러분들 보면 얘하고 둘이 오소고날하다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그쵸? 또는 S2하고 이 푸사이 1하고 오소고날하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죠. 0이니까. 자, 그러면 바로 D2T는 S2T하고 같을 텐데, 그렇죠? 그람 시비 프로시저에 의하면 이렇게 두 번째 거에 오스노멀 베이시스 펑션을 구할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E2는 뭐냐면은 이 D2T의 에너지가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D2T가 지금 S2하고 똑같으니까 저것을 계산해 보면 0에서 2까지 1 dt. 그래서 2가 돼서 코사인 2t는 이거하고 같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그림을 그려보면 딴딴딴딴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쵸? 자, 그 다음은 S3T를 봅시다. S3T를 보는데, S3T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푸사이 1과 푸사이 2로 다 얘를 표시할 수 있을까? 라는 거를. 그죠? 표시할 수 있다라면은, 뭐, 푸사이 3가 필요 없다는 소리고, 그죠? 표시할 수 있으면, 표시할 수 있으면 푸사이 3가 필요가 없고, 표시할 수 없다라면 우리는 새로운 오스노멀 베이시스 펑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눈으로 확인해서 한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수학적인 인지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 같은 경우는 이걸 풀어봐야 돼요. 풀어봐야지 안단 말이죠. 어떻게 풀어볼 거냐면, 자, D3T는 에너지 노멀라이즈 하기 전에 오스노멀 베이시스 펑션인데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S3T에서 S3T에서 푸사이 1에다가 프로젝션 시킨 양만큼 빼고 S3에서 푸사이 2에다가 프로젝션 시킨 양만큼 빼자 이거죠. 그죠? 그러면 그 성질의 나머지 것만 빼고 나머지 나온 거가 새롭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자, C31을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이너 프로덕트. S3T하고 푸사이 1T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죠.
S3는 어디 있냐면은 저기 S3하고 풋사이 1하고 해보니까 풋사이 1은 여기에요. 여기 0에서 2까지만 있고 2에서 3은 0이니까 2에서 3 할 필요 없죠. 0 곱하기 저기 마이너스 1인데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0에서 2까지만 2라고 루트 2분의 1 곱하니까 루트 2분의 1 dt. 그래서 요만큼의 팩터가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C32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하고 S3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하고 3은 여기에 0이니까 쟤는 2하고 3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가 없는 거죠. 곱해봤자. 그래서 1에서 2까지만 곱하면 되는데 1에서 2까지 쟤는 1이고 얘는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인티그레이션 하면 0이 될 거라 이거죠. 그죠? 그래서 S3t 풋사이 2t dt는 0이 될 거다. 그래서 풋사이 2의 성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D3t는 뭐가 되겠느냐? 이걸 지우면 기억하기가 힘든데. 자, D3t는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S3t에서 루트 2 풋사이 1t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걸 한번 빼봅시다. S3t는 어디 있냐면은 요거가 될 테고 요거에서 루트 2 곱하기 풋사이 1t 루트 2 곱하기 풋사이 1t니까 여기가 1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거에서 요걸 빼는 거예요. 1, 2 요거에서 요거를 빼니까 뭐만 남아요? 여기만 남죠. 여기만. 그래서 D3t를 그림을 그려봤더니 2하고 3에 마이너스 1만큼 제곱해서 면적이 1이 되죠. 그쵸? 그러니까 D3t는 바로 풋사이 3t하고 같을 거라 이거죠. 그쵸? 그래서 풋사이 3t는 D3t하고 같겠다라는 거죠. 원래는 루트에서 이거의 에너지, D3t의 에너지로 노멀라이즈를 시켜주면 되는데 이 값이 바로 여기 보시다시피 1이니까 똑같이 이거하고 같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풋사이 4t를 구해봅시다. 풋사이 4t가 이제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풋사이 1t 여기 있고, 풋사이 2t가 여기 있고, 풋사이 3t가 여기 있어요. 그렇죠? 이걸로 얘를 나타낼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걸로. 있을 것 같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될 것 같냐면 S40는 첫째 얘를 밑으로 마이너스를 취하고 루트 1을 곱해준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적어도 2까지는 포함이 되겠죠? 이거 플러스 저거 저렇게 보면 마이너스 1 똑같죠? 플러스 풋사이 3t 이렇게 하면 나오겠죠 S40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그널이 주어져 있을 때 그람시미 프로시저에 의해서 구한 풋사이 1, 풋사이 2, 풋사이 3는 이렇게 저렇게 주어져 있고 3개의 오스노멀 베이시스 펑션이 필요한 거죠. 그럼 디멘전은 얼마? 디멘전이 3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SO1부터 시작했잖아요. 풋사이 1을.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풋사이 1을 S1부터 시작하지 말고 예를 들어 S2부터 시작해라. 한다라면 풋사이 1, 풋사이 2, 풋사이 3가 달라질 거예요.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즉 아까 예지에서 벡터에서 이런 점 4개가 있는데 얘네들의 레퍼런스 포인트를 어디로 잡을까라고 이야기했을 적에 나는 얘를 시작으로 해서 얘부터 거리가 1이 되도록 하는 점, 이 거리를 1이라고 한다라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잡겠다. 시작점을 해서 이렇게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잡으면은 축이 달라질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하지만 일단 이렇게 내가 잡아놓으면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에 있어서 오스노멀 베이시스 펑션으로 나 이렇게 표시를 했다라고 일단 약속하고 그대로 쓰자라는 거죠. 그렇죠?
예제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시그널이 이렇게 세트가 주어져 있다라면, 우리 항상 주어진 시그널 셋을 앞으로 다룰 테니까 우리 이런 걸 다룰 거예요. 시그널 세트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얘를 이렇게 표시를 할 거다라는 거죠. 웨이티드 된 것들 이렇게 표시를 할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n은 n보다 작거나 같고, 이 n을 뭐라고 하냐면 디멘전이라고 말을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풋사이 nt와 이 디멘전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그람시미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웨이티들은 어떻게 구해요? 이 웨이티들은 이너 프로덕트를 해서 구한다라고 했죠. 주어진 시간, 우리 그 주어진 시간을 제로에서 t라고 합시다. 이 주어진 시간에 이런 시그널들이 다 디파인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더라면 SM of t에서 풋사이 nt를 둘을 곱해서 이 구간 동안에 인티그레이션 하면은 그거가 얘 웨이트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구하면 이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시그널 셋이 주어져도 여러분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시그널 에너지는 어떻게 표시가 됐냐면, 시그널 에너지 이의 m은, 그러니까 SM의 에너지인데 요거는 SMT와 자기 거를 자기로 이너 프로덕트 하면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까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했어요. 주어진 구간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라면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SM 제곱 T는 뭐하고 같냐면은 이거하고 같아요. 그쵸? SM of T가 요거하고 같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봅시다. 0T S sum SM N, N은 1부터 N까지, 그다음에 풋사이 NT, 그 다음에 이걸 두 번 곱해야 돼. 제곱해야 되죠? 제곱을 해서 한 번을 더 곱할 때는 우리는 더미 베리어블 다른 걸 써야 되겠죠?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왜냐면 이걸 제곱을 한다라는 거는, 서로 각각 막 곱해줘야 되는데 이걸 똑같은 걸 쓰면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서메이션을 밖으로 꺼내놓으면, 서메이션 0t, 그 다음에 이건 t에 대한 적분이기 때문에 t자가 관련 없는 걸 다 밖으로 빼자 이거죠. 그렇죠? 서메이션 SMN, SM, 그 다음에 K. M은 1부터 K는 1부터 N까지. 그렇죠? N.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테고, 나머지 여기 있는 거가 풋사이 NT, 풋사이 KT, DT.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보면, 이 풋사이 NT와 풋사이 KT는 이렇게 하면은 두 개를 이너 프로덕트 한 거잖아요. 이거 얼마예요? 0. 항상? 아니죠. 둘이 다를 때만. 그쵸? 그래서 이 값은 둘이 같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1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N하고 K하고 같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그거 값을 다 해보면 그때 같은 것만 남겨두면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다를 때는 다 0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이 바로 에너지다 라는 거예요. 네? 자, 이제부터 진짜 조금 더 재미있는 내용들을 막 배울 텐데, 이것도 재밌죠? 그렇죠?
노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AWGN 채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어디티브하고 어디티브,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 채널 AWGN 채널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줄여서 이런 채널인데 트랜스미터가 있는데 여기 트랜스미터 디지털 통신에 트랜스미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신호 하나를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하나를 보낼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바이너리 PAM이다 그런다라면은 바이너리 PAM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었냐면은 바이너리 비트가 1이면은 앰플리튜드가 A 인 신호를 보냈고 바이너리 비트가 0이면은 마이너스 A 인 펄스를 보냈잖아요. 그쵸? A와 마이너스 A인 펄스를 보냈잖아요. 그걸 바이너리 PAM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주어진 시간 0에서 T 동안에는 이런 거 어떠한 그 두 개 중에서 하나가 보내질 거다라는 거죠. 그쵸? 그거가 다음 시간 T에서 2T까지는 그 다음 또 바이너리 비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 다른 형태의 펄스가 계속 보내지겠죠. 이렇게 시퀀셜리하게. 그쵸? 주어진 시간 딱 요 시간만 봅시다. 첫 번째 시간만. 그 시간에도 M은 0 또는 1 둘 중에서 하나가 보내질 거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얘가 보내졌는데 내가 받는 사람이 여기를 리시버라고 한다라면은 리시버에서 받았더니 이거하고 똑같은 신호를 항상 받는다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받을 때 뭘 보냈구나라는 걸 에러 하나 없이 0인지 1인지 정확하게 다 알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중간에 노이즈가 항상 섞여 있어요. 노이즈가 항상 더해져 가지고 받게 돼서 이 노이즈를 N of T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이즈는 왜 생기냐면 항상 생기는 노이즈예요. 이렇게 전송할 때, 그렇죠? 전송할 때 아까 그러한 정기적 신호를 보낼 텐데 펄스의 형태로 보내든지 어떤 형태로 보내든지 하고 어떤 정기적 신호를 보내는데 정기적 신호를 보내려면 그 신호가 발생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파워가 필요해요. 그렇죠? 파워가 필요하려면 파워 소스에서 파워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파워 소스에서 공급되면서 서멀 열이 생기게 되어서, 그렇죠? 열이 생기면 서멀 노이즈가 생긴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서멀 노이즈의 성격들을 봤더니 어땠어요? 화이트했죠. 가우시안하고. 화이트라는 소리는 뭐냐면은 거의 모든 주파수에 똑같은 형태의 파워 스펙츄얼 덴시티가 보였고, 그렇죠? 그래서 화이트라는 말을 썼고, 하나의 샘플 펑션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샘플 펑션 앙상블을 가지고, 앙상블 오브 샘플 펑션을 가지고 랜덤 프로세스를 노이즈의 이러한 서멀 노이즈의 성격을 보려고 걔네들을 다 샘플 펑션을 모아가지고 스태티스틱을 구해봤더니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 하며, 그렇죠? 즉 어느 시간에 제더라도 민값이 똑같고 디스트리뷰션도 똑같은, 그렇죠?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똑같냐면은 가우시안으로 똑같은 노이즈가 섞이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SMT를 보냈는데 그 순간에 어떠한 샘플 펑션 노이즈가 N of T가 더해져 가지고 받을 때 Y of T, received signal Y of T는 노이즈가 섞여 있어서 대체 어떤 신호가 보냈는지 내가 알아맞추기 어렵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노이즈가 큰다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러한 상황을, 이러한 모델, 내가 주고받고 하는 거를 봤더니 노이즈가 섞여서 온 신호를 내가 확인하면서 그걸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내가 이렇게 모델링을 했다라면 이걸 이렇게 모델링한 것을 AWGN 채널 모델링이라고 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가장 간단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채널 모델이 가장 많이 아니라 무조건 이거를 기본적으로 일어난다 이거지. 통신할 때 서멀 노이즈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AWGN 채널에서 그러면은 리시버에서 어떻게 이렇게 노이즈가 섞여 있는 디자일드 시그널에다가 노이즈가 섞여 있는 리시브드 시그널을 보고 대체 앱이 0일까 1일까 S0를 보냈을까 S1을 보낼까라는 거를 나는 여기서 옵티멈하게
디텍션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옵티멈한 리시버를 여기에서 디자인을 하고 싶어요. 옵티멈 리시버를. 그러면 옵티멈이라는 말을 쓰려면은 꼭 이제 이런 말을 몇 번 할 텐데 수업 시간에 옵티멈 리시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대체 어떤 관점에서 옵티멈 하느냐? 그걸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말하는 옵티멀 리시버는 어떤 리시버냐면은 비트가 에러가 날 확률을 미니마이즈 한다라는 측면에서 옵티멈하다 이거예요. 즉 0인데 내가 1로 말할 경우를 비트 에러라고 말할 텐데 또 1을 보냈는데 내가 0이다 라고 디텍션을 한 경우를 또 에러가 되겠죠. 그렇죠? 그 두 가지의 평균이 비트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될 텐데 그렇죠? 그 비트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최소가 되도록 리시버를 디자인하겠다 라는 거가 옵티멈이다 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옵티멈 리시버 in terms of minimum probability of error.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디자인을 할 텐데 다시 한번 말을 해보면 n of t의 파워 스펙추얼 덴시티는 n0 over 2 와트 per 헐츠가 되겠죠? 파워 스펙추얼 덴시티이기 때문에 이거를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 하면 뭐가 나와요? 이 파워 스펙추얼 덴시티를 인버스 프리에 트랜스폼 하면 뭐가 나와요?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이 나오는데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은 이게 타보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 n of t의 샘플 펑션에서 이 값들, 이걸 랜덤 베리어블로 취급한다라면은 특정한 시간이었을 때 그 랜덤 베리어블을 취급한다라면 n은 가우시안을 따르고 베리어스가 n0 over 2인 가우시안 PDF를 따르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n의 PDF를 적어보면 2파이 시그마 제곱. 그러니까 2파이 2분의 n0니까 파이 n0. 그렇죠? 그 다음에 2 시그마 제곱이니까 n0, n 제곱. 이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 PDF가. 이 노이즈의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제 옵티멈 리시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옵티멀 리시버를 어떤 측면에서 옵티멀 리시버라고 했죠? In terms of minimum bit error probability. 이런 측면에서 옵티멀 리시버를 이제 디자인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옵티멀 리시버를 만들게 되는지 디자인을 할 텐데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가 수업이 없죠? 월수가. 그 다음 주에 해서 옵티멀 리시버를 다 디자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옵티멀 리시버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리시브드 시그널을 책에서처럼 노트하고 똑같이 표시를 하기 위해서 R of T라고 합시다. R of T가 리시브드 시그널인데 나의 옵티멀 리시버는 이러한 두 개의 블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뭐냐면은 디모듈레이터와 디텍터. 이렇게 두 개의 구조로 나의 옵티멀 리시버는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거가 유일한 솔루션인지 옵티멀 리시버에 이렇게 두 가지 말고 또 다른 그 어떠한 옵티멀 리시버가 왜 존재하지 않을까라든지, 왜 나는 계속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먼저 말을 하고 시작을 할까?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시작을 합시다. 디모듈레이터와 디텍터로 나의 옵티멀 리시버를 나눠보겠다
한 다음에 디모듈레이터는 뭐고 그 디텍터는 옵티멀 디텍터는 무엇이다라는 걸 다 한 다음에 다시 가갖고 또 다른 솔루션이 있는지 한번 보자 이거죠. 그것을 통합적으로 한 번에 어떻게 옵티멀 리시버라는 걸 디자인할 수 있는지. 그죠? 일단은 나의 옵티멀 리시버는 이렇게 디모듈레이터와 디텍터로 구성되어 있다. 라는 거고 이 디텍터의 아웃풋을 보면 아웃풋이 무엇이 될 거냐면 요런 햇을 쓴 요거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 디텍터 해갖고 나온 아웃풋 값이 여기서 R of T는 SMT 플러스 N of T가 되는데 M은 0 또는 1이에요. 그쵸? 여기에서 바이너리 비트가 0이면은 나는 S0 of T. 예를 들어 비트가 1이면은 S1T를 보냈는데 이렇게 하고 노이즈 때문에 뭐 이런 두 가지 과정을 해갖고 나온 거를 봤더니 얘가 만약에 S0하고 같았다. 그러면 난 바이너리 빗 0으로 보냈구나 라고 인식을 할 거예요. 그죠? 만약에 여기서 디텍터를 해갖고 나왔더니 S1이다. 그러면 아 2를 보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바라건대 내가 이렇게 디텍션한 S head of M이 요거가 이 보낸 얘하고 같기를 바라는 거죠. 그쵸? M은 0이었는데 내가 1로 잘못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런 경우는 비트 에러가 일어났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디모듈레이터와 디텍터에 대해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배울 텐데 디모듈레이터에는 두 가지 종류의 디모듈레이터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디모듈레이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코릴레이션 타입 디모듈레이터가 있고 두 번째는 매치드 필터 타입 디모듈레이터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이 디모듈레이터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1번, 2번이 있어요. 그렇죠? 1번, 2번이 있는데 나온 결과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1번을 쓰든 2번을 쓰든 이 디모듈레이터의 아웃풋은 똑같아요. 이걸 보고 얘는 디텍션을 할 거예요. 어떤 걸 보냈을까? 그렇죠? 이거는 일종의 임플리멘테이션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디모듈레이터의 임플리멘테이션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코릴레이션 타입, 두 번째는 매치드 필터 타입인데 이 디모듈레이터를 하면은 이 아웃풋 값은 뭐가 나오게끔 하는 역할을 하냐면 타임 펑션의 시그널이 아니라 밸류 하나를 딱 줄 거예요. 얘가 시간이 되면 왜냐면 매 시간 t마다 새로운 신호들이 오겠죠. 노이즈 섞여 있지만 새로운 신호들이 오겠죠. 매 t마다 바이너리 비트가 뭐에 따라서 그렇죠? 그래서 매 시간 t가 될 때마다 디모듈레이터 아웃풋은 여기 아웃풋에서는 어떤 값을 하나를 탁 줄 거예요. 디텍터에다가. 그리고 얘한테 0인지 1인지 네가 알아서 잘 판단하라 라고 줄 거예요. 이 안에서. 그렇죠? 매 시간마다 그렇게 값 하나를 주겠다는 거죠. 어떤 타임 펑션에 이렇게 컨티뉴스 어떤 값, 그 신호 자체가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일종의 값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디모듈레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릴레이션 타입 디모듈레이터를 보면 첫 번째로 바이너리 내가 엔티포달 시그널이라고 했죠. 바이너리 엔티포달 시그널. 그러니까 PAM이 여기 속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바이너리 엔티포달 시그널스는 어떻게 시그널 형태가 되어 있냐면 시그널 웨이브 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때 구했을 때 이게 디멘전이 얼마였어요? 디멘전 PAM일 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이 디멘전이 얼마일 것 같아요? 2요. 뭐? 2라고? 2 같아요? 이게 S1T고 이게 S2T인데 1이요. 1이잖아요.
그쵸? 요거 하나만 필요하잖아. 그쵸?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만 곱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둘이 서로 그 사인만 다르기 때문에 엔티포달이라고 말을 해요. 그쵸? 바이너리 엔티포달이라고 말을 하는데 요것도 엔티포달이에요. 그쵸? 이것도 저기 바이너리 PAM처럼 똑같은 엔티포달 시그널인데 얘는 디멘전이 얼마일까요? 지난번에 했었는데 디멘전이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오소노말 펑션을 몇 개를 쓰면 얘 두 개를 다 표시할 수 있을까? 하나만 써도 되겠다 이거죠. 어떻게 쓰면 되냐면 그냥 요 그 자체 바로 그람 시미 프로시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이거를 S1부터 해갖고 이거를 제곱해갖고 면적이 1이 되도록 노멀라이즈 시킨 시그널 웨이브폼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죠. 그러면 이거 형태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표시할 수 있는지 보자 이거죠. 할 수 있죠. 마이너스만 붙이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너리 엔티포달 시그널은 항상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 이거죠. 그쵸? 그리고 SM도 이 시그널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 S1은 루트 2B가 되고 S2는 시그널 에너지의 루트 값으로 항상 똑같아라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S1, S2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놓고 이게 S1 of T고 이게 S2 of T다 라고 한다면 이것도 바이너리 엔티포달 시그널이에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신호 형태가 어떻게 되든. 그리고 여기 있는 SM은 항상 똑같다라는 거를 내가 여러분들이 해보면은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엔티포달 시그널을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엔티포달 시그널에서 내가 코릴레이션 타입 디모듈레이터는 여러분들 코릴레이션 두 신호의 크로스 코릴레이션은 어떻게 하면 되죠? 곱해서 적분. 그렇죠? 그걸 한번 해봅시다. 곱하고 뭐하고 곱할 거냐면은 풋사이 t하고 오소노말 베이시스 펑션하고 곱하고 얘를 주어진 시간 동안 적분한 다음에 t 때 샘플 해갖고 값을 하나 준다 라고 해봅시다 이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코릴레이션 타입 디모듈레이터다 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신호는 바로 R of T가 되는 거죠. R of T는 SMT 플러스 N of T가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만드는 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금방? 코릴레이션 타입의 디모듈레이터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자. 여기를 YT라고 합시다. 그렇죠? 그럼 YT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RT와 풋사이T를 T만큼 이렇게 인티그레이션 한 거. 그죠? 인티그레이터를 넣으면 되겠다 이거죠. 여기다가 서킷으로 이렇게 넣으면은 0에서 T까지 R of T는 SMT 플러스 N of T 에다가 풋사이 T, DT를 곱한 거가 되니까, 그쵸? 이 인티그레이션은 수학적으로, 리니어 오퍼레이션이죠. 그래서, 이러한 디스트리뷰티브한 로어가 성립이 될 수가 있는데, 인티그레이션 오퍼레이션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첫 번째 거 보면은 SMT는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SM 풋사이 T 이런 형식으로 쓸 수가 있죠. 거기다가 풋사이 T를 또 곱하니까 제곱 T DT가 되겠죠. 두 번째 거는 노이즈 텀 0T N of T 풋사이 T 여기 T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를
또 다른 더미 베리어블을 쓰는 게 맞겠죠. 람다라든지 뭐 이렇게 쓰는 거가 맞겠죠. 그냥 수학적인 노테이션을 말을 하자라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값이 얼마예요? 첫 번째 인티그레이션 한 거 결과를, 응? SM. 두 번째는 잠깐만 여기 다시 쓸게요. 이쪽에다가 좁으니까. 딸꾹질이 안 그쳐서 걱정이네. 계속 수업하는데 얼마나 괴로울까. 자, 제로 T SM 이렇게 되고, 람다, 디람다, 람다 이렇게 씁시다. 그리고 람다, 세람다, 디람다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기서 샘플링을 하죠. at time t는 t일 때, 그때 샘플 값을 한번 봅시다. 그죠? 그때 샘플 값이 y of t가 되겠다 이거죠. t 대신에 t를 대입하면 여기가 t,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값이 얼마냐면 바로 SM이 되겠죠? 왜냐면 오스노멀한 성격 때문에 나머지 이 부분, 요것도 하나의 값이 되겠죠? 그쵸? 이 값을 우리가 n이라고 씁시다. n이라고. 그쵸? 그래서 where n은 노이즈 부분에 샘플드 된 값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요 값을 보고 여기에서 그 다음에 갈 것이 뭐냐면은 디텍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y of t를 보고 나는 S0일까 S1일까 그거를 이 디텍터 안에서 판별해서 아웃풋 값을 주겠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자 봅시다. n of t는 노이즈 시그널이었어요. AWGN 노이즈, 가우시안 프로세스를 가진 랜덤 프로세스의 시그널이었죠. 그렇죠? 그 신호를 푸사이 람다라는 신호하고 곱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푸사이 람다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그리고 이 노이즈 시그널 n of t는 이러한. 그렇죠? 이거가 루트 2분의 1이라고 하더라도 얘네들이 둘이 곱하면 이런 신호가 되겠죠. 그렇죠? 이러한 신호를 둘이 곱해가지고 해봤더니 곱했더니 루트 2분의 1만큼 커졌으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두 개를 곱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아무튼 얘만큼 이 높이만큼 루트 2분의 1만큼 스케일링만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형태라고 생각합시다. 이게 두 개. 그러면 얘를 주어진 시간 t만큼 그 다음에 얘 값을 적분한 거죠. 면적을 구한 거죠. 그쵸? t만큼 그 값이 이 값이다 이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값은 어떤 값일까요? 그러니까 이 값은 랜덤 베리어블일까요? 아니면은 디터미니스틱한 밸류일까요? 응? 랜덤 베리어블, 당연히 랜덤 베리어블이겠죠? 그쵸?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는 봤더니 신호가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었잖아요. 이거에다 곱한 이거의 평균 값이 아마 이 면적 값이 될 텐데 곱해가지고 또 면적을 구해보면 그게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렇게 매번 다르게 나올 텐데 이 n 값은 매번 다르게 나올 텐데 얘의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될까? 얘의 디스트리뷰션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우시안을 리니어 오퍼레이션 하면은 가우시안이 된다. 라는 거를 우리가 배웠어요. 처음에 그 랜덤 베리어블 이야기하면서. 입증은 안 했어요. 증명은 안 했어요. 증명 안 했는데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 증명하려면 또 한참 들여다봐야 되기 때문에 스킵을 하고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의 이러한 리니어 오퍼레이션을 하면은 가우시안이 되더라. 리니어 오퍼레이션이에요. 즉 리니어 오퍼레이션이라는 건 더하거나 빼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 그렇죠? 아니면 그냥 웨이트만 곱하거나. 그렇죠? 하지만 이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제곱하면은 가우시안이 되지는 않아요. 제곱은 리니어 오퍼레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이러한 인티그레이션은 일종의 더하는 거와 똑같아요. 더하는 거나. 그렇죠? 면적을 계속 더해 나가는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얘도 가우시안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가우시안의 이 n은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특징을 나타내는 건 두 가지만 알면 되죠. 민값하고 베리언스 값만 알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n의 민값과 베리언스를 이제 구하는 거가 남아 있어요. 얘의 특징을 알려면 이 y of t의 특징을 알려면 이거는 무엇을 보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이 n의 특징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pdf를 알아낼 거다 이거죠. 그렇죠? 자, n은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인데 n을 보면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그래서 첫 번째로 expected value를 우리가 구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expected value는 n은 뭐하고 되어 있냐면은 n of t 그 다음에 psi t dt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expectation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이 안에 랜덤 베리어블 관련되어 있는 건 이거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를 바꿀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의 성격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민값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제로니까 이것도 제로민이 되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베리언스. 베리언스에는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걸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요거가 0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구하면 돼요. 그렇죠? 이걸 구해 보면 n은 0에서 t까지 psi t dt 바로 요거를 제곱하라는 소리잖아요. 요걸 제곱해서 이거 민값을 구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것을 제곱을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이거죠. 제로 t 또 다른 더미 베리어블을 써야 되겠죠. 다른 이거하고 d란다. 또는 이거를 한 대 묶어서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을 expectation 취한다는 건 랜덤 베리어블만 expectation 오퍼레이션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expectation을 여기 안으로 집어넣어도 되죠. 순서를 바꿔도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건 뭐예요? 코릴레이션. 오토 코릴레이션이에요. 근데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는 지금 AWGN 그 랜덤 프로세스는 뭐라고 우리가 가정할 거냐면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 하라. 그래서 이 값은 어떻게 되냐면 이 시간의 차이로만 관련이 돼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관련되어 있냐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AWG의 특징을 뭐라고 했냐면 델타 타우라고 했죠. 그 타우는 뭐냐면 두 개의 시간차가 되겠죠. t 마이너스 람다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제로 t n0 over 2 델타 t 마이너스 람다 그 다음에 psi t psi 람다 dt d 람다. 그렇죠? 자, 델타 t 먼저 t에 대해서 적분합시다.
t에 대해서 접근하고 람다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t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했더니 t는 어디에서만 존재해요? 람다일 때만. t는 람다일 때만.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로 t, n0 over 2, t는 람다일 때니까 풀사의 제곱 람다, d 람다. 이때만 존재하게 돼서 나머지는 다 0이 돼서 답이 n0 over 2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디모듈레이트 크로스 코릴레이션 타입 디모듈레이터 아웃풋 값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n은 이거하고 똑같다. 즉 이 코릴레이션을 보내기 전하고 성격이 똑같이 성격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얘를 본 거가. 그렇죠? 저렇게 되어 있다라는. 자, 그러면 또 봅시다. 자, yt는 즉 크로스 코릴레이션 아웃풋의 값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S1일 때 마이너스 루트 2b, S2일 때 루트 2b를 보냈어요. 엔티포달 시그널에 대해서. 그렇죠? 이렇게 서로 다른 시그널을 보냈는데 만약에 S1이 보내져 있다라면 이거를 Y라고 합시다. 간단하게 계속 T자 쓰니까 귀찮아서 이렇게 쓰면 S1이 보내졌다라면 Y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Y는 또한 지금 랜덤 베리어블이 되는 거죠. 그렇죠? Y 또한 랜덤 베리어블. 이 특정한 어떤 밸류에다가 가우시안이 더해졌어요. 그러면 Y는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돼요? 가우시안. 그렇죠? 그러니까 Y는 가우시안인데 민값이 이제 얼마냐면 베리언스는 똑같죠? N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S2가 보내졌다라면 그러면 Y는 가우시안인데 민값이 2B고 베리언스가 N0 오브 2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 PDF를 써보면 Y 컨디셔널 PDF예요. S1이 보내졌다라는 가정하에 요 PDF는 1 over 루트 파이 N0 D 마이너스 N0 그 다음에 Y 플러스 요거는 Y의 PDF인데 S2가 보내졌다라는 가정하에 이게 S2, S1 Y, S2. 이 값은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질 수가 있냐면은 여기를 루트 2b, 여기를 마이너스 루트 2b라고 한다면 가우시안이니까 이렇게 베리언스가 똑같아서 아마 이렇게 만나는 점이 같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 뭐냐면 fy s2 fy y s1 s1 이러한 컨디셔널 PDF가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될 것이다. 자, 자, 바이너리 PAM일 때 보면은 요렇게 마이너스 루트 2b 여기를 루트 2b 그래서 저거에 따르면 얘가 S1t 얘가 S2t가 되는 거죠. 여기 t 이렇게 그렇죠? 요 신호를 보내는데 여기가 루트 2b가 아니라 2b over 2
이렇게 보내야지 맞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 에너지가 EB가 되는 거죠. 각각이. 이렇게 보내는데, 그러면 이거를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풋사이 오브 t를 곱해서 여기서 인티그레이션 한 다음에 여기서 t는 t에서 샘플링 한 거가 y라고 했는데 여기 아웃풋을 yt라고 한다라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노이즈가 없을 때 여기를 r of t가 smt 플러스 nt인데 만약에 노이즈가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y of t는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 t의 함수로서 곱해가지고 이 풋사이 t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EB T. 그렇죠? 그래서 면적이 여기를 풋사이 t라고 한다면 면적이 루트 t가 되니까 1 over 루트 t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풋사이 t는 이렇게 디파인이 돼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곱해가지고 인티그레이션 한 거, 이 t를 점점 늘릴 때마다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를 t의 함수로 그려보면 S1, S2t를 보냈을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y of t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딱 이렇게 점점 곱해지다 인티그레이션 하면서 점점 커지다가 t가 지나면서 이러한 함수로 돼요. 곱해서 하면 t 값을 아무리 크게 해도 그 이상에서는 여기까지만 인티그레이션 한 거하고 똑같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상부터는 t가 아무리 커져도 똑같은 값으로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 경우일 때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샘플링 하는 시간, 이 시간 t. 내가는 여기에서 샘플링을 하는데 이 시간대를 값을 보면 이렇게 해갖고 이게 맥시멈 한 값에서 나는 샘플링을 하는 거와 똑같다라는 거죠. 코릴레이션에서 코릴레이션이 가장 맥시멈 됐을 때 그 값을 꺼내 놓는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이 점이었을 때 값하고 이 점이었을 때 값을 뽑는 건데 왜 t는 t에서 항상 샘플링, 왜 t보다 조금 더 빨리 하거나 t보다 더 늦게 한다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t보다 조금 늦게 한다라면 예를 들어 나이가 여기서 샘플링을 하고 여기서 샘플링 한다라면 뭐가 있냐면은 둘 간에 구별할 수 있는 그 거리가 조금 좁아지죠. 여기다가 노이즈가 섞여 있다라면 더 에러가 많이 나겠죠. 그쵸? 왜냐면 내가 여기에 노이즈가 여기 n of t가 이만큼의 n of t가 생겼어요. 노이즈가. 그쵸? 그리고 여기서 똑같은 노이즈가 생겼다고 합시다. 똑같은 레벨의 노이즈가 여기 생겼는데 이렇게 두 개의 노이즈를 해서 이 시간에 만약에 샘플링을 했다라면 나는 얘를 보냈다라면은 한 이 정도 값으로 내가 받을 테고 이 신호에다가 이 노이즈 값이 더해져서 만약에 이걸 보냈다라면 이 정도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더했더니 여기로 왔다고 합시다. 그래갖고 노이즈 때문에 나는 이거가 보낸 것처럼 S2가 보낸 것처럼 착각을 할 수가 있겠죠. 노이즈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똑같은 경우에 봤더니 S2를 보내는 경우는 훨씬 더 이렇게 갈 수 있지만 만약에 이걸 보냈다라면은 여기서 샘플링 한다면 이 밑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 값이 커서. 그래서 첫 번째 경우보다 노이즈에 대한 영향이 더 적을 수가 있겠단 말이에요.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둘 간의 거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샘플링 했을 때 내가 다른 S1과 S2를 그 거리가 가장 맥시멈한 점에서 나는 뽑아내겠다라는 거죠. 이것보다 늦게 한다라면은 그 다음 보내지는 신호하고 겹쳐서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딱 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t는 t에서 샘플링을 해야지만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를 크로스 코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타입의 디모듈레이터다. 그러는데 자 아까는 금방은 바이너리 엔티포덜 시그널에 대해서 했어요. 그러면 바이너리 오소고널 시그널에 대해서 예를 들어 PPM처럼 PPM이 바이너리 오소고널 시그널이죠. 그렇죠? 그 경우는 디멘전이 몇 개 있었어요?
두 개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시가 됐냐면은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그쵸? 이러한 신호를 보내는 데 있어서 received signal R of t는 똑같아요. SMT에다가 노이즈가 더해져가지고. 그쵸? correlation 타입의 디모듈레이터는 아까하고 똑같은 형식인데 다만 이런 correlation이 하나가 더 많아졌어요.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디텍터로 가서 나는 어떠한 SM을 보냈을까? 라는 거를 알아맞추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아웃풋 값을 Y1, Y2 여기를 Y1T, Y2T라고 표시를 한다라면 아까 했던 내용들을 똑같이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노이즈가 없다라면 노이즈가 N of T가 없다라면 Y1T 여기는 뭐가 나올까요? 여기 샘플 되는 Y1은 뭐가 나올까요? 노이즈가 없다라면? 그러니까 요거가 여기 그대로 온다라면 뭐가 될까요? SM1이 될 테고 SM2가 될 거예요. 노이즈가 없다라면. 그래서 디텍터를 보고 SM1, SM2. 자, 그러면 코릴레이션 타입의 이 디모듈레이터가 하는 역할은 뭐일 것 같아요? 지금 두 가지를 다 해봤는데 뭐일 것 같아요? 모듈레이션 해서 보내죠. 모듈레이션 하는 거를 우리가 그람시 프로시저를 통해서 지오메트릭하게 레프레젠테이션 했단 말이에요. 지오메트릭 레프레젠테이션 보면 오스노멀 베이시스 펑션이 있고 그 앞에 붙어있는 코에피션트 값들, 웨이트 값들, 걔네들이 일종의 서로 다른 신호를 구별할 수 있는 값이 될 거라는 말이죠. 그렇죠? 바이너리 PAM 같은 경우는 하나는 루트 2b,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2b. 그리고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푸사이 t가 되는 거죠. 그렇죠? 코릴레이션 타입을 보내면 공통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빼버리고 각각의 특징적으로 남아있는 것만 딱 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가 하는 밸류를 하나 주는 역할을 하는 거가 코릴레이션 타입이다라는 거죠. 그 시그널에. 그렇죠? 자, 여기에 노이즈가 섞이면 N1, N2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N1, N2도 아까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둘 다 가우시안이고 베리언스가 N0 over 2다라는 거를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은 매치드 필터 타입 디모듈레이터를 할 거다라는 거예요.